진주에서 자생의 이름 붙은 희귀 식물인 진주 바위솔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절벽에 자라 평소에는 보기 힘든 식물이지만 최근 대량 증식에 성공하면서 전시회까지 열렸습니다. 산청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의장에는 김수환 의원이, 부의장에는 조균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남해군의회에서 군림요양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역 요양시설이 부족해 타 지역으로 환자들이 떠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인력난과 공실 문제로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캐릭터 그림에서부터 지역 유산에 대한 글귀를 담은 서예까지 다양한 전시가 지역민과 만납니다. 더위를 잊게 할 주요 전시 일정을 알아봅니다. 일부 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에 지명이 들어간 지역 특산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 바위솔인데요. 절벽에서 자라는 탓에 보기가 힘들다고 알려졌는데 최근 국립수목원이 대량 증식에 성공하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성 아래 남강 절벽에 자리 잡은 푸르른 솔방울 모양의 식물. 진주와 지리산 인근에만 자라는 한반도의 특산 식물, 진주 바위솔입니다. 짧은 줄기에 장미 모양을 뜻하는 로제트 무늬로 잎이 밀집된 것이 특징. 진주에서 발견돼 지명이 이름에 붙었는데 자생지 개체수가 급감하며 희귀 식물로도 등재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진주 바위솔은 그 꽃이라든지 잎이라든지 생육 상태가 다른 바위솔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진주에서만 자생하고 또 서부 경남에 있는데도 특히 진주 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열린 월화산 정원 박람회에서 이 진주 바위솔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특유의 아름다움과 희소성으로 남획이 심하고 절벽에서 자라는 탓에 쉽게 보기 힘들었지만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3년 동안의 연구 끝에 진주 바위솔의 대량 증식에 성공하며 이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방문객들은 진주라는 이름을 붙은 바위솔을 보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기와 문양, 궁중에 있는 기와 문양에서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서 다육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또 이런 게 재발견돼서 소비자한테 올 수 있다는 새로운 소식이어서 되게 기쁘네요. 국립수목원은 지난 20일 진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식물 유전자원의 전시, 교육, 보존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식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통해 진주 바위솔 등 지역 기반 식물 자원의 확산, 이른바 지역 식물의 브랜드화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지역의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지 못하시고 또 그 지역 자생지에서는 식물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이 있어서 국립수목원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과 함께 식물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지역 식물을 보존하고 또 많은 분들께 알리는 진주의 지역 식물인 진주 바위솔을 타 기관에 맡길 게 아니라 진주에서 직접 연구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항노화, 항산화 효능이 바위솔 속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연구센터를 짓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타 기관보다는 진주시에서 그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증식하고 보존하고 항노화 또 우리들의 이제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얼마든지 개발의 가치가 있고 진주와 지리산 일대에서 자라는 지역 특산 식물 진주 바위솔 대량 증식에 성공하며 일반에게도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만큼 연구와 산업화를 통해 다육식물로 또 약재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산청군의회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으로 전반기 부의장이었던 김수환 의원, 부의장은 조균한 의원이 맡게 됐는데요.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파전 구도로 진행된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전반기 선거에서 정명순 의원과 동률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신동복 의원과 당시 3위에 그쳤지만 부의장 선거에서 선출된 김수환 의원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승자는 김수환 의원. 군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투표에서 6표를 얻어 신동복 의원을 2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부의장에는 조균환 의원이 만장일치로 당선됐습니다. 후반기에도 저는 열린 의회, 국민의 민심을 받드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과 생각을 존중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과 손잡고 산청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총무위원장의 이영국 의원, 운영위원장의 안천원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의 김재철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의 김남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차례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앞서 최우림 의원이 산청군의회가 바로가기 위해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는데 자신이 속한 운영위원회의 장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자 반발한 겁니다. 현재 산청군의원 10명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며 더불어민주당 출신은 최호림 의원이 유일합니다. 최호림 의원은 최근 일부 군의원이 군정지리에 현직 군수 출석을 요구하는 건에 반대한 일을 들며 후반기 선출된 의원들의 집행부 견제 역할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군수 출석도 못하게 하는 그 위원장이 무슨 분의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부터 시작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후반기 원구성을 끝으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단일 노선이 산청군 중산리로 확정됐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입지선정위원회는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에서 장터목 대피소 인근까지 4.38km 구간의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인허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산청과 함양의 지리산 케이블카 노선 단일화를 목표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상하고 지난 19일 심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가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남도는 도정 연속성과 조직 안정을 위해 실국장급은 모두 유임하고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이 함양군 부군수로 자리를 옮겼고 이 밖에 부군수 2명, 과장급 31명 등 모두 34명이 인사 조치됐습니다. 진주시가 7월 1일자로 2024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윤영철 시민안전과장이 4급으로 승진해 평생학습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신동건 일반성면 직무대리를 비롯한 8명이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여기에 6급 25명, 7급 28명, 8급 48명 등 모두 110명이 승진 인사에 포함됐습니다. 김기식 평생학습원장은 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됐고 정숙란 감사관과 정현숙 행정과장, 하미선 민원여건과장 등 모두 487명이 정기 인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경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곳곳에 요양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군 의회에서는 노인 복지를 위해 군에서 직접 요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운영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향후 공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군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 첫 순서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정영란 의원은 노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군립요양원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지역의 2곳뿐인 요양시설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 운영 중인 남해요양원과 창선 노인 전문 요양원의 수용 규모는 모두 150명 남짓. 정 의원은 부족한 시설로 인해 어르신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남해군에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인 남해요양원과 창선 노인 전문 요양원 단 2곳뿐이며 남해군은 경남 18개 시군 중 노인요양시설의 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제 수요 파악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향후 공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모집도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구인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고 어르신 입소하는 거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더 지나서 이게 공실률에 대한 또 문제 부분도 일각에선 양적인 시설 확충이 노인 요양 서비스 문제 해결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미 요양시설 확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질의 노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이 군립 요양원 건립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제22대 국회 여야 공동대표 발의 법안으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여야는 해안 자원 활용이 제한되고 지역 간 관광, 교통 연계가 미흡한 현재 규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종합계획과 광역 기반 시설 설치 등 모두 76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천시가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을 열었습니다. 신한금융의 공모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들이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간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가족 돌봄 품앗이 활동과 부모 자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함양 상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이 문을 엽니다. 10여 종의 물놀이 시설을 갖춘 상림 물놀이장은 이달 말 2차례 모의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2일 정식 개장합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운영 기간은 8월 20일까지입니다. 개성 있는 캐릭터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작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깊이감이 있는 서해전과 화풍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개인전도 각각 마련됐는데요. 서부 경남 주요 전시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 한 수와 한글 풀이가 함께 쓰여진 작품 한 점. 한가운데 전서체로 커다랗게 쓰여진 함양이란 글자가 안정감을 줍니다. 자신에겐 엄격하고 타인에겐 관대하라는 뜻을 담은 지기추상 대인춘풍은 명나라 문인 홍자성의 책은담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밖에 조선시대 동방 5현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일두 정여창 선생의 시와 함양 팔경을 비롯 선현들의 가르침과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글귀들이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개인이나 또는 어떤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한 뭐 이래 선현들이 한시를 짓거나 뭐 이렇게 한 그것들을 담아서 작품을 만든 거거든요. 여강 이창구 기획 초대전, 천령의 노래 묵향에 담다. 함양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위쪽으로 휘어진 눈썹과 W자 미간주름, 조금은 불량스러워 보이는 표정까지 곰을 의인화한 캐릭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냉소적인 곰을 이르는 시니컬 베어입니다. 예술은 세상을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줘야 하고 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이 특징. 실제로 작품 속에서도 평화를 노래하거나 괴물로 표현된 불평등 또는 곡학아세하는 자들을 제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가가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예술의 사회 참여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회 문제를
그 대중에게 전달하고 그걸 또 약간의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참여하고 그게 또 바뀔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작업이 저희 작업입니다. 선을 지키면서 적절하게 표현이 될까 그런 것까지도 또 고민을 하고 있고. 구연모 개인전 시니컬 베어 리마인드는 오는 30일까지 사천 예담찬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파스텔 톤의 배경 속에 놓인 찻잔 한 점, 유화 물감을 꾹꾹 누른 듯한 붓터치로 도자기 특유의 울퉁불퉁한 질감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맞은편엔 아크릴 물감을 활용한 선명한 색감과 매끈한 선이 특징인 작품들이 걸려 있어 묘한 대비감을 줍니다. 모두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소재와 화풍, 사용 재료가 변화한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원색 쪽을 많이 썼다면 이번에는 조금 부드러운 중간색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아크릴 물감을 많이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는 유화를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터치감을 좀 살려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백진화 개인전 나를 찾는 시간은 진주 페레그리노 갤러리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삼천포대교 공원 음악 분수가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운영 기간은 7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하루 2차례 열리는 음악 분수는 평일은 저녁 7시부터 주말과 공휴일은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월요일은 시설 점검을 위해 가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남해 한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형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8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도내 각계각층의 도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주자 614명을 뽑습니다. 주자는 구간별로 10명씩 배치되며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도내 전역 105개 구간을 순회하며 봉송합니다. 만 15세 이상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 시군 체육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산하 기관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과 레포츠파크인데요. 최근 진행된 기관장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하면서 신규 사업 추진 등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지역 산업정책과 전략을 세우는 창원산업진흥원입니다. 지난 1월 장동화 전 원장이 기관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소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이번 달 새 원장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최종 면접 과정에서 모두 낙마했습니다. 원래라면 직무대리도 산업정책본부장이 맡아야 하지만 본부장 또한 직무대리라 강소기업 육성본부장이 원장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대순으로 하면 산업정책본부장님이 직대순으로는 제일 높으신데요.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본부장 직무대리, 직대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앞선 지난해 11월부터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한 창원 레포츠파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8개월째 이사장 자리가 공석인 창원 레포츠파크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없다 보니 신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장 공백으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다 보니 경륜 산업의 흑자 경영과 파크 골프장 운영 등 주력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관장 공백이 관행처럼 이어진 보훈 인사에 있다는 지적도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관장 모두 임명 당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체장에 따라서 임명된 분들이 이제 기간도 못 채우고 다시 공석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훈인사보다는 이제 전문성과 관련돼 가지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 창원 실적에 맞게끔 전문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창원시는 지난 14일부터 창원 산업진흥원장 재공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창원 레포츠파크는 당장 재공모 계획도 없어 기관장 공백이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이 국민소통혁신단과 함께하는 과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과제 이행계획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발표회를 통해 남동발전은 발전소 용어를 순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과제를 구성하고 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1일 올해 제1회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표준 모델을 토대로 올해 윤리경영계획을 확정하고 기관 내 관련 이슈를 찾아 경영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단은 6대 목표 70여 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해 기관 청렴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기관의 윤리인권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5명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이틀 내내 흐린 하늘 보이면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모든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1도, 함양 2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3도, 세종 22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아홉물, 만조시각은 밤 9시 48분, 간조시각은 오후 2시 5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오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월요일부터는 비가 그치면서 하늘에 구름만 많겠는데요. 목요일부터 다시 흐려지고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할 수 있겠습니다. 후덥지근함에 불쾌감이 높아질 수 있어서 냉방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